자, 오늘도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지는 시간. 몽골 제국과 명나라 그리고 유교와 율령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양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빠르게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최대한 그래도 요점만 간단히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2020년 작년 3월달 문제입니다. 호라즘의 샤는 군주를 의미하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호라즘이 이슬람 계열의 새로운 떠오르는 강자라고 말했는데 이 양반이 상인들을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으래요. 이에 분노한 그가 아들들을 이끌고 가지고 호라즘을 조업했습니다. 그는 누구냐? 칭기즈칸이겠죠. 여기에서 칭기즈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면 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한무제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것은 이성계, 조선의 태조입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은 바로 영락제. 천황으로부터 쇼군의 칭호를 받았다. 요거는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무. 가마쿠라. 답은 3번. 천호제와 백호제를 정비해서 이 원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몽골이 천하의 사방팔방을 정복하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2020년 6월 달의 문제입니다. 가 제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키워드를 만나봅시다. 여기 있는 쿠빌라이, 칸도 나름대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칸은 완전한 의미의 키워드는 아니니까 적당히 패스를 할게요. 흉노의 선우는 자체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칸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배울 청나라에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또 하나의 키워드 교초. 교초는 지폐라고 했습니다. 지폐는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이거를 관청에서 바꿔주거나 아니면 금과 은으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지폐입니다. 여튼 쿠빌라이랑 교초를 볼 때 가는 무엇이냐? 몽골 제국.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몽골 제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전연의 맹, 송과 거란이 맺은 것입니다. 백강전투는 백제의 부흥 군대를 누가 도와준 거냐? 외에서 도와줍니다. 즉 여기에서 패배한 국가는 외가 되겠네요. 야마타이국의 조공,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조공을 바친 것은 위입니다. 계속 나오죠. 친위외왕의 호칭을 받는다고요. 5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답은 1번. 베트남의 쩐 왕조를 공격하는데 쩐 왕조를 외우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 이때 몽골 제국을 격퇴한 인물 바로 쩐 흥다오. 쩐 흥다오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월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서 볼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일단 키워드 첫 번째, 수도가 대도래요. 왕조의 수도는 제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도움됩니다. 그리고
수경, 수시경. 아, 이왕조는 원이구나, 원. 원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다 안 배웠고 다 나중에 배웁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역참.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거대한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역참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 이 역참이 처음에는 군사 의미였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동서교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황제가 이르기를 우리 친기직한 역참 다루가치도 좋은 키워드예요. 예, 우리가 비록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다루가치도 괜찮은 키워드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쿠빌라이, 일본의 조공을 요구, 폭풍을 만나서 이 폭풍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신풍 또는 카미카제. 이게 일본어 읽을 때 여러분들 일본어를 배우는데 한자를 읽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을 읽는 것과 뜻을 읽는 것. 신풍을 그냥 읽으면 신푸인데 이거를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장수쌤은 아시겠지만은 카미카제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풍 있으면은 카미카제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여튼간에 폭풍을 만나서 작살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자기들을 신이 지켜주는 국가라고 하면서 그런 신국 의식이 발동됩니다. 여튼 가제국은 몽골입니다. 몽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갑제, 향촌질서의 통제, 정비, 즉 주원장, 명나라입니다. 맹한, 모극제, 금나라, 여진족, 송과, 전현회, 맹야, 거란. 답은 5번.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 사람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생목인, 이슬람 계열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금나라 출신의 사람들. 마지막에 남무송 출신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생목인들이 당시에 이슬람 애들이 돈 계산 이런 거에 빨랐고 이슬람 상인들이 당시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목인에게 재정 운영을 담당하게 합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어째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실에 앉아서 이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주무시지 마시고 문제 푸는 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핵심 개념을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보강하시는 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일단 올해 3월 달에 고3들이 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칸의 부대가 고정산에 이르자 송나라의 황제가 항복을 했대요. 이만의 궁전, 이만, 수도 이만, 지금의 항저우, 북송의 송나라의 수도는 카이펑, 남송은 임안. 여튼 송의 황제가 칸에게 항복했는데 그 수도는 이만, 즉 남송의 함락입니다. 여기에서 가나다라마에서 남송의 멸망을 찾으면 되는데 답은 무엇이냐? 여기 있겠죠. 금나라 멸망 다음에 남송이 멸망하고 조선 건국되는 시점은 명나라 시기예요. 그래서 명나라랑 조선이랑 초반에 사이가 여담이에요, 여담. 명나라랑 조선이 초반에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막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하자 막 이런 말 하기도 했었어요. 여담입니다. 딱히 아실 필요 없고 답은 4번. 예,
금 멸망 이후에 남송도 멸망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던 10번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풀 수 있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이 점점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볼 때는 4문제 정도만 해당이 됐는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볼게요. 수도가 대도, 원, 즉 이 칸은 쿠빌라이 칸. 원래 몽골 제국의 수도는 카라코룸이었는데 여기 몽골 고원에 있는 카라코룸은 여기에서 중국을 다스리기에는 몽골 초원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대도로 이동합니다.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 쿠빌라이 칸의 업적 겁나 많았습니다. 남송도 정벌 하고요. 추가로 이때 쿠빌라이 칸 등장 전에 등장해서 고려가 복속이 되고 대월 원정 그리고 일본 원정 여기 있는 원나라로 바꾸고 대도로 수도 옮기고 이거 두 개는 실패. 답은 1번. 여기에서 보면 별무반 편성 윤관 분서갱유 진시황 정화의 함대 영락제. 자, 아시겠죠? 계속 뭔가 반복됩니다. 답은 1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입니다. 원나라는 조공을 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서를 전달합니다. 이때 일본은 원나라의 사신을 그냥 목 깝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답신이 오지 않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분노한 쿠빌라이가 이때가 쿠빌라이예요. 고려의 군대랑 연합해서 일본을 공격하는데 결국 퇴각합니다. 자, 몽골이 침입한 일본의 막부는 카마쿠라 막부입니다. 여기에서 카마쿠라 막부를 찾으면 됩니다. 정강의 변은 송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카이펑이 작살나는 게 정강의 변입니다. 다이카 계신 야마토 정권 때입니다. 이때 도웨인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 야마토 정권 때 계속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스에키토기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아스카 문화가 꽃피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야마토 정권이 성장해서 이제 소가시를 제껴버리는 다이카 계신이 탄생됩니다. 5년은 아직 안 배웠어요.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스히. 답은 5번. 송나라의 동전을 다량으로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일본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교토에서 개혁을 추진하던 고다이고 천황. 이 양반이 제낀 게 가마쿠라 막부를 제끼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무사 세력, 정확히 따지면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다카우지. 철자가 다카우지 맞을 거예요. 어떻게 아시카가 다카우지와의 갈등으로 폐위됩니다. 이윽고 교토에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고다이고가 있고 여기에 무로마치가 있어요. 즉 남조와 북조, 남북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중국도, 한반도도,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있어요. 통일신라랑 발해. 여튼 답을 보자면은 백강전투 왜입니다. 왜? 백제의 부흥을 도와주는 거. 자, 오니에난 아직 안 배웠고요.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된 거는
고다이 고추가 이전입니다. 이 양반이 제낀 게 가마쿠라니까 5번은 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 일본에서 남북조 시대가 개막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3대 쇼군인 그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 제가 학습지였나 PPT였나 한번 요시미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요시미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그는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황제, 여기에 명황제가 영락제입니다. 영락제한테 조공을 바치니까 그가 감압과 일본 국왕, 감압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워요. 사실 제가 문제를 정리하면서 감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배우지 않고 감압은 경제 파트, 동아시아의 교역, 세계 은 교역을 배우면서 그때 언급을 드릴게요. 여튼간에 3대 쇼군 요시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해진은 장보고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보고는 불교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맞습니다. 이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의 혼란, 남조와 북조를 모두 통합하는 혼란을 잠재우는 인물입니다. 백등산 전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평성의 치욕이라 그래요. 봤죠 우리? 평성 지역의 백등산 전투에서 이제 그 한 고조 유방이 포위가 되는 겁니다. 가마쿠라의 막부를 수립하였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다케다 가스 요리는 아직 안 나옵니다. 답은 3번.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넘어가 봅시다. 2019년 4월 15일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봅시다. 화면은 이 황제의 능률이에요. 이 황제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점령했지만은 나중에 레 왕조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고 그 시험범위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영락제에 대한 설명 답은 여기. 정화를 해외에 파견하는 정화의 함대. 분석행유 진시황, 호라즘 정복, 징기스칸.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2020년 10월달 9번 문제입니다. 송나라가 천명을 잃어 하늘이 그를 끊어버리고 오랑캐가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블라블라블라. 오랑캐를 송나라가 아웃됐어요. 그 다음 왕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는 몽골이죠. 이 몽골을 북쪽으로 제껴버리고 그 다음 왕조가 명나라입니다. 즉 이 황제는 주원장입니다. 보시면은 호라즘 정복 계속 나오네. 칭기스칸 이거 안 배웠고 이거 안 배웠고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왕건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답은 3번. 난징을 도읍으로 삼습니다. 이거를 베이징으로 바꾼 게 영락제라고요. 답은 3번. 넘어가 봅시다. 아직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수능 문제입니다. 11번. 작년 수능이에요 이게. 가황제입니다. 지난날 선제께서는 강남에 도읍을 두었대요. 이 도읍이 어디냐고요? 난징. 근데 이제 베이징은 신로 도읍지로 삼을만 하니까 궁궐, 여기 있는 궁궐이 무슨 궁궐이냐? 자금성입니다. 14년간 100만 명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자금성. 그러면 가는 뭐겠습니까? 영락제. 영락제 하면 떠올려줘야 되는 게 역시 정화의 함대. 답은 4번입니다.
송첸칸포 문성공주, 다른 말로 이제 화건공주, 당나라입니다. 일본 원정 단행 쿠빌라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네요. 삼불의 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장거정 아직 안 배웠어요. 답은 4번 정화의 함대. 다음, 이거는 조금 오래된 문제인데 유교에 대한 문제가 그리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 골랐어요. 자, 공자. 제가 유교 설명할 때 춘추전국 시대에 유가 사상이 등장했다고 적었어요. 그때 공자랑 맹자가 대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법과 형벌로서 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다. 즉 법과 형벌이 아니라 덕과 예로 하자. 유가는 법가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일으킨 것이고요. 자, 동중서, 여기 나오는 황제는 한무제겠죠. 즉 사상은 유가 사상 혹은 유교 혹은 유학. 뭐 딱히 상관없어요. 이게 이 세 개는 같은 말인데 보통 이제 춘추전국 시대는 유가, 학문일 땐 유학, 종교일 땐 유교. 유교가 좀 애매한 게 유교는 종교로서의 필수 요소가 살짝 결여되어 있어요. 여담입니다. 여담이에요. 종교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몇 가지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사후세계, 즉 내세, 이런 게 있어. 특히 신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는 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게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종교 분석에서 유교도 종교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에요. 그냥 왠지 물어볼까봐. 유교랑 유학이랑 다른 거예요? 이럴까봐요. 사실 같아요. 크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다음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기억과 리을은 이제 시험 끝나고 배울 불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율령 체계의 정립에 유가가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법가 중심, 형벌 위주였는데 이제 황제 중심의 통치가 강조되면서 공동체 질서 이런 게 첨가되면서 법가와 유가가 섞여 있는 형태. 그 교과서에는 그림으로 있어요. 집이 있고 기둥 두 개가 있고 유가와 법가 뭐 이런 식으로. 인재 양성과 관리 선발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한무제 파트의 교과서를 보시면은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뽑는다 돼 있고, 또 하나는 과거 시험 볼 때 과목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국영수를 배우듯이 당시 사람들은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자, 2016년 수능 7번입니다. 무덕 넘어가고 보면은 일단 율령을 지정했대요. 율령에서 율은 처벌, 령은 무엇이냐? 나라의 조직에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것들, 토지, 신분제, 세금, 그런 걸 말하는 게 령이니까 토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성인 남자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자, 국가에 공물로 조를 냅니다. 이게 조세예요, 토지세. 그리고 조, 용, 조 두 개, 용, 조, 용, 조 제도입니다. 토지세, 노동력, 또는 이게 토산품. 요게 토지세, 요게 토산품, 요게 노동력, 조용조, 즉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도사와 도호부를 제가 몇 번 문제 풀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은 5번. 카이펑은 송나라, 이관 팔성제 요게 일본. 국풍중령제는 우리가 언급을 안 했는데 요게 요새 좀 안 나와요. 이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 국풍중정제가 나온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 시기는 위예요. 위진 남북조 시기에 국풍중정제를 통해서 관리를 채용했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귀족을 추천하는 겁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귀족이 귀족을 끌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귀족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수나라가 실시하는 게 과거제인 겁니다. 과거제의 시행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수특에서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만약에 고3 때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많이 골라서 방과후가 열린다면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제가 가르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넘어갑시다. 다음, 가 국가의 통치체제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이 잘 보려나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보는 거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걸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자, 읽어볼게요. 둔왕석굴에서 한 유골과 함께 발견된 종이가 복원되었다. 놀랍게도 가 국가에서 발급한 일종의 신분 증명서였다. 이것은 병농일치의 군사제도인 부병제에 따라서 징집된 30대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다. 균전을 지급받은 대가로 조용조를 납부했다. 여기서 게임 끝나죠? 당나라입니다. 당의 통치체제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봉건제를 제껴야됩니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도 제껴야돼요. 답은 국학과 삼성육부제. 답은 이제 2번 기억과 티귿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2019년 7월 달 문제입니다. 밑줄 친 영향, 수당 시기에 완성된 율령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봅시다. 자, 백제, 불교, 택도 없죠. 골품제는 그들만의 고유적인 문화입니다. 패스합시다. 발해,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이게 맞겠죠. 야마토 아니고 충노 아니고 답은 3번. 발해가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지만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좌서정, 우서정, 그리고 삼성의 이름도 다르고 육부의 명칭도 다릅니다. 넘어가 봅시다. 수능 11번 문제 가치대입니다. 율, 령, 격식 설명드렸어요. 율은 형벌, 령은 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조직들, 격은 율령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 식은 시행령. 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율령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령 시대가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도입하였다. 맞죠? 신라는 국학, 일본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완전히 생뚱맞은 게 뭐냐? 여기 있습니다. 주나라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율령과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 봉건제는 애초에 율령의 발생 전이겠지요. 자, 이제 과거제를 봅시다. 전시의 시행, 고려에서도 시행, 고려에서 광종 시기에 쌍기가 건의해서 과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주국 강화 맞죠? 유학 확산 맞죠? 새로운 신분층 송나라 시기의 4대 부와 같은 학자 관료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학문적 능력 더 이상 핏줄이 아닌 시험을 보고 통과하는 이런 학문적인 능력 얼마만큼 유교 경전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답은 3번. 토착신앙과 결합하는 것은 나중에 배울 불교입니다. 이게 다 과거제랑 상관이 있는 거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시행된 가는 블라블라블라 송나라 때부터 3단계고 여기 황제가 전시를 주관하였다. 시험을 거쳐 관리를 등용한다. 과거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 고려 광종 시기에 쌍기의 건의로 도입이 됩니다. 답은 1번. 자, 보시면은 하대에서 동중서의 제안을 채택한 것은 유교 통치인형. 이거는 칭기스칸. 이건 이갑제. 이거는 5번은 나중에 배웁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가제도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입니다. 수나라 시기에 처음 시행됐고 송 시기에 제도적으로 정비돼 가지고 뭐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3번 합니다. 전시제가 시행되고 여튼간에 자 가는 과거제. 과거제에 대한 설명 전시제가 여기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전시제. 황제가 직접 시험을 감독하고 황제가 출제하고 황제가 지점하면서 황제와 관리들이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나머지는 놀랍게도 아까랑 보기가 비슷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한다면은 이렇게 보기가 뺑뺑이에요. 계속 기출문제 푸는 게 은근히 중요한 게 그래서입니다. 어쨌든 보기가 계속 같은 게 나옵니다. 다음 율령이 실시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의 사실은 힌트는 태정관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본이에요. 자, 일본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독소사품과 신라. 일본은 이관 팔성이에요. 그래서 삼성 육부가 아닙니다.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당. 주자감은 발해. 좌연왕, 우월왕, 흉노. 답은 2번. 신기관. 이관 팔성에서 이관이 신기관이랑 태정관이에요. 여기는 제사, 여기는 정치. 특이한 겁니다. 일본만 가진 특이한 성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문제가 많았지요. 등교 수업 중인데도 제가 정말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있네요. 그거는 시험 대비 잘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대충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대충 막 한 번으로 찍고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을 다해서 하드워크를 해가지고 열심히 부디 시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